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여기 나와 있는 에코플라스틱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오늘 오랜만에 진짜 몇 달 만에 또 강한 모습 한번 보여줬는데, 요거 좀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 패턴이 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다음 시나리오들이 어떻게 좀 있을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보면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겹겹이 뭐 호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약간 업황 분위기 자체가 좀 좋게 흘러갈 만한 이슈들이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가장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게 요즘 이 저PBR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된 얘기들 나오면서 지금 사실 재무 상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조정이 많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가장 사실 대표적인 게 은행주들이었고, 사실 은행주는 맨날 그렇게 이익 보고 있으면서 도대체 주가는 왜 이렇게 맨날 개판을 치나 싶을 정도의 종목들이 워낙 많았어서 뭐 우선 은행주들이 가장 강하긴 했었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결국 보면은 이 밸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막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제 이 적당히 반영을 좀 시킬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에코플라스틱도 그것과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뭐 자동차 부품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오닉이라든가 제네시스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제 범퍼료를 이제 현대차로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또 1차 협력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얘도 지금 재무적인 부분들이 좋아요. 그래서 같이 반영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도 좀 있었다라고 보이고, 더군다나 지금 현대차라든가 기아 미쳤죠. 미친 듯이 지금 상승 나와주면서 보면은 계속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미친 듯이 지금 상승 나오는 거 봐봐요. 지금 미쳤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에코플라스틱도 어쨌든 1차 협력사로 되어 있고 자동차 업황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 당연히 부각받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같은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또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반영받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2차전지 전기차 쪽이 지금 작년도 여름까지 미친 듯이 상승 랠리 보여줬다가 사실 이후로 AI라든가 뭐 초전 반도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약간 수급세가 뺏기게 되면서 한동안 조정턴을 마련을 해줬는데 조정 충분히 많이 나왔거든요. 2차 전지 전기차 쪽도. 그래서 지금 다시 업황 분위기도 또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약간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고 분위기가 계속 좋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있고, 뭐 플라스틱은 어쨌든 사실 다 쓰이지만 요즘 자동차 쪽에서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죠. 특히나 경량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나 전기차는 이런 부분들이 생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1차 협력사로 현대차의 1차 협력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부각받으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계속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킬 듯한 의도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뭐 지금 당분간 계속 분위기는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다라는 거, 그것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슈는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도 한번 체크는 해볼 건데, 이게 사실 최근에 2020년도까지는 좀 별로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모습 사실 보여줬죠. 예, 뭐 계속 적자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뭐 이때라면은 사실 뭐 주가가 이때 수준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납득이 되는 정도의 주가였죠. 이렇게 안 좋은데 이 정도 주가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이후로 2020년도, 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슬슬 변화하기 시작하더니 매출액이 미친 듯이 또 올라가기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도 미친 듯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좋아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계속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아주 좋고요. 더군다나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거 22년도까지 나와 있는 건데, 올해가 아니라 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훨씬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더 늘어났고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 근처까지 또 늘어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더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있다라고 보이는데, 한 가지만 조금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이 좀 높거든요. 뭐 물론 자동차 이런 부품 업종들이 사실 대표적으로 부채가 높은 업종들이 있죠. 은행은 당연히 어쩔 수 없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돈 넣는 것도 다 부채로 잡히니까 뭐 은행은 당연한 거고, 보통 건설 쪽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부품 쪽 약간 이런 쪽들이 원래 부채 비율이
높긴 해서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400%는 좀 높긴 합니다. 좀 낮춰줄 필요는 있다라고 물론 제 생각이요. 뭐 알아서 하겠죠. 뭐 여기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훨씬 저보다 잘 알고 훨씬 잘 하시니까 당연히 잘 하는 판단을 하겠지만 그냥 제가 수치만 보는 저로서는 그냥 뭐 주식인으로서 수치만 보는 저로서는 그래도 조금 더 낮춰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무는 이 정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와서 오늘 메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아까 패턴 하나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뭐를 만들었냐면 최근에 상승 하락 나오고 횡보를 치고 있는데 여기서 요 지금 삼각수렴형으로 약간 이어지고 있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이게 움직임 자체가 삼각수렴형 패턴이에요. 삼각수렴형 패턴인데 여기서 이 패턴을 오늘 강하게 장대양봉으로 돌파를 시켜버린 움직임이 나왔어요. 삼각수렴형은 기본적으로 박스권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중에 하나예요. 옆으로 가는 박스권도 있고 삼각수렴형도 박스권이라고 부르고 박스권 다음에 항상 뭐가 나온다? 추세가 나온다. 항상 추세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힘싸움을 하다가 이 삼각수렴형 형태는 돌파하는 쪽으로 강하게 터트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이론적인 얘기지만 이게 이론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뭘까요? 지금 그 오랜 수백 년이라는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이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대입을 해봤을 때 이럴 확률이 진짜 높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삼각수렴 형태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뢰도가 높은 패턴인데 돌파가 결국 나왔다라는 건 당분간 계속해서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얘기고 위쪽으로 힘을 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나왔다 하면 보통 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인데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야? 당분간 계속해서 위쪽으로 힘을 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우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 돌파가 나와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겼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은 좀 드릴게요. 다만 아직 마음을 벌써 편안하게 드시고 보시지는 마세요. 아니 뭔 소리냐 이게 여태까지 돌파 나오면 좋은 거라며 그러면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좋아요. 그 말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건 좋은 거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솔직히 여러분들 삼각수렴형 주식 최소한 1년 정도는 해보신 분들 중에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솔직히 누가 몰라. 삼각수렴 형태는 누구나 다 알아요. 요즘 뭐 시대가 옛날처럼 뭐 경제방송 TV나 보면서 일방향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궁금하면은 내가 유튜브에 쳐봐가지고 설명 듣고 하는 시대인데 요즘 누가 모르냐고요 이거를. 그래요. 그만큼 이게 하나의 형태라고 불릴 만큼 유명하고 잘 맞는 건 맞는데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다 먹을 수 있게 깔끔하게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면 보통 맞는 경우들이 다 맞는데 그 돌파하고 나서 당분간은 엄청나게 속임수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척하다 갑자기 훅 빼버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버리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요걸 조금 더 거르는 팁은 요거 지금 돌파가 나왔는데 이 돌파 나온 거에서 하나 더 양봉으로 제껴주는 정도는 봐줘야 됩니다. 그게 이 속임수들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는 팁이에요. 잔뜩이나 어차피 여기 직전에 언덕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는 것까지 보시는 게 속임수엔 덜 털릴 수 있는 방식이다. 덜 먹더라도. 아니면 그게 싫으면 어차피 지금 떴기 때문에 차라리 눌림목이 나왔다가 여기서 자리 잡고 반등 나올 때 공략을 하시던지. 이때는 손절은 짧지만 뭐 승률은 그대로겠지만 이 손절은 짧기 때문에 그냥 짧게 치고 몇 번 시도하는 관점에서 눌림목을 볼만한 게 맞고요. 조금 덜 먹더라도 내가 승률을 높이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 속임수 진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직전에 중류 구간이랑 겹쳐있기도 하고 보통 돌파한 봉보다 더 제껴주면서 양봉이 하나가 확실하게 종가로 나와주는 것까지는 확인이 돼야 진짜 이게 돌파라고 보는 거고 흔들더라도 위쪽으로 힘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속임수를 어느 정도 걸러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 확인을 좀 더 해주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패턴 속임수 나왔던 게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 차바이오텍 있어요. 요즘 그림 좋던데. 차바이오텍이 있었는데, 제가 언제였나요? 제가 요걸 한 번은, 털렸었어요. 이게 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겠죠? 약간 저도 뭐 매매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기억이 헷갈리긴 하는데, 어찌되었든 생각이 나네요, 이게. 뭐 이게 털렸던, 어쨌든 뭐 이건 딴 얘기니까 필요 없고. 자,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봐봐. 돌파가 나와도 똑바로 이격을 잘 못 벌려주면 한 번씩 이렇게 터는 움직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시라고요. 그래서 털면은 그냥 털리고, 그냥 다시 잡으면 돼요, 사실.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항상 이게 약간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패턴은 이 삼각수렴형 패턴은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자. 그래서 확실히 이격 벌리면서 하나 더 제껴주는 것까지 보고 나서 보시던지 아니면 아싸리 지금 부담스럽긴 하잖아. 지금 18% 떠 있는데 눌림목 못 잡았다라고 하면 차라리 눌림목 기다렸다가 눌렀다가 반등 보여주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돌파 나왔기 때문에 위쪽으로 붙이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할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눌림목 자리 잡아주면은 눌림목 나왔다가 반등 나올 때 뭐 그럴 때부터 확실히 좀 더 강하게 반등 안정화되면 그때부터 좀 터질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보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번에 돌파가 이런 중요 자리 나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뭔가 나오지 않았죠. 사실 난리 쳐야 됩니다. 이 정도 나왔으면. 근데 난리 안 치고 있고 지금 딱 연비주행 정도의 거래량 터져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막 미친 듯이 나오면 힘든데 생각보다 돌파하면서 힘을 많이 안 썼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터뜨릴 수 있는 힘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다라는 건 중요 구간인 건 분명한데 많이 안 나왔다라는 거는 매도 물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요 자리만 제껴주고 나면은 추가타 랠리 치면서 또 바로 강하게 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는 남아있다라고 보이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자리 요 자리를 확실히 제껴주는 것까지만 확인을 해주면 된다. 요때부터는 강하게 바로 치면서 8,000원까지 시도하고 여차하면 신고가 랠리까지는 뭐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될 문제겠지만 돌파 나오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니까 여기 자리를 5,800원인데 5,800원 이상 확실하게 제껴주면 그때서부터는 강하게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속임수가 나온다면은 여기 돌파 못하고 나올 거예요. 못하고 꼬리 길게 달리다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 그림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중요 쟁점으로 삼아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요거 만들어주고 나서 뭐 가주면은 그때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안 가주면은 다시 한번 눌러줬다가 한 번 더 속임수만 나온다라 그랬죠. 아까 밑으로 쭉 빼는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쭉 빼는 움직임 만들고 이렇게 봐야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가 나오나 안 나오나 보는 게 핵심입니다. 또 생각이 났네. 그거네요.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이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요것도 보면은 결국엔 그러니까 터지면 방향성은 그쪽으로 강하게 가려고 하는데 이게 돌파가 나와도 이 돌파한 봉을 제끼는 봉까지 확인을 안 해주면 이렇게 딱 터는 움직임이 많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어요. 이해 되시겠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요거 꼭 확인해 주자. 더 제껴주는 것까지 보여줘야 된다. 어차피 요 직전 라인 돌파 못 해주면 눌렀다가 가겠다라는 얘기니까 그게 안 나오면은 눌러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눌렀다가 반등 나온 데서 공략하는 게 맞고 바로 제껴주는 그림이 나오면 추가로 그냥 바로 치면서 가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이 마음을 좀 여유롭게 보시면서 그냥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후로는 결국에는 돌파한 방향 쪽으로 터뜨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 이해하시면서 이 에코플라스틱은 흐름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지금 목표가 라인으로 볼 수 있는 라인은 뭐 밑에서부터 들고 있었으면 사실 지금 자리에서 상황 사이즈 보다가 분할 익절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뭐 사실 여기서 돌파만 하면 좀 크게 터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큰 그림 보는 게 전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자리 제껴주고 넘어가면 이제 어디까지 간다 그랬죠? 8,000원까지는 갑니다. 어차피 이 정도 파동 모아놓은 걸 넘긴다라는 관점으로 보나 매물대 라인으로 보나 여기가 그 다음 중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 여기 돌파 나와주면 8,000원까지 볼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익절 지점으로 좀 삼아가지고 지켜보시고 내가 요 지금 에코플라스틱이 완전 지금 신고가 라인이잖아요. 사실 좀 특이한 파동이긴 하죠. 제가 요즘 들어 자주 설명드리고 있는 이 신고가 건드리는 것부터가 이상한데 거래량들이 평소보다 좀씩 크게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건 뭔가 넘어가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 파동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드리는데 물론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만 여기까지 왔었을 때 내가 수익분 좀 쪼그라들더라도 진짜 신고가 랠리 달리는 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000원에서 절반만 익절하세요. 절반만 익절하시고 그 다음에 돌파가 나와주면 그때 어쨌든 올라갈 때 봐봐. 저점을 안 꺾고 간단 말이에요. 저점이 꺾이는 순간에서부터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는 훨훨 날아가는 거 이렇게 저점 높여가시면서 끌고 가는 방식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시다가 나중에 꺾이면 거기서 정리하는 추세 매매 방식으로 보시더라도 높이값이 꽤 나올 수 있으니까 곧 절반 털어놓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나는 그냥 스윙 정도로 만족한다. 난 충분히 그냥 빠르게 한번 펌핑 나오는 거 먹는 걸로 만족한다. 나는 그리고 성향적으로 길게 위아래로 흔드는 거 버티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런 뭐 약간 뭐 그릇이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 좀 다르고요. 성향이 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8,000원 정도 자리를 익절 자리로 삼아서 익절 해버리고 나온 다음에 그냥 다음 파동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시고 대신에 여기서 속임수가 나오더라도 이 자리는 꺾이면 안 되거든요. 여기 꺾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바로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 배기하락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자리는 꺾이지 않는 선에서 보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총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박수렴형 돌파는 나와줬어요. 지금 최근에 이슈들도 좋고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사실 돌파가 나오
나오면 삼각수렴은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 위쪽으로 힘은 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거래량이 많이 안 몰렸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안 썼다라는 소리고 아직도 더 터뜨릴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 다만 이 패턴은 그쪽으로 가려는 성향이 분명히 강한 건 맞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가 먹을 수 있게 쉽게 해주지는 않으려고 해요 보통. 그래서 속임수가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속임수를 좀 거르는 방식은 제가 본문에서 이미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걸 토대로 속임수가 나올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 좀 제고하시면서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고요. 막 턴 움직임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걸러내는 방법들 설명드렸으니까 본문 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요 자리거든요. 요 5,800원 자리만 제끼면 됩니다. 확실히 종가로 돌파가 나와주면 그때서부터는 가는 말이고 큰 시세로 연결이 되면서 8,000원까지는 그냥 도달시킬 거다, 돌파만 나오면.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여기 돌파만 나오면 8,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 왔었을 때 스윙 그냥 한 파동 먹는 걸로 만족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략 익절이고, 어차피 신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돌파하면 대박 시세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가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반만 익절하시고 나머지는 이 저점 높여가는 방식으로 추세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기억하시고 보시고, 지금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는 어디다? 요 자리 이탈 나오면은 이거는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 배기로 하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깨지게 되면. 그래서 여기는 절대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설명드렸으니까 요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